안녕하세요. 반응투자 커뮤니티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살펴볼 거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폭락장이에요. 폭락장. 근데 이런 폭락장은 항상 뭐 때문에 만들어질까요? 리스크. 사람들의 투심 악화. 그러니까 투심이 악화되는 거는 불안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투자에 적극적이지 않고, 이제 죄다 보면은 뭐 언론에서 보면 항상 이렇게 뭐 망했다는 소리 들리고, 뭐 댓글들 보면 더 무섭죠. 뭐 어떻게 해서 무역 분쟁 때문에 어떻게 될 거다 뭐 어쩌고 저쩌고. 이미 그렇게 된다는 거는 이런 것들이 안 좋은 뉴스들이 언론에서 이렇게 막 이야기가 많이 되고 뭐하고 한다는 거는 최고 좋은 매수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항상 역사적으로 반복되고 계속 3년 후에는 또 옵니다. 2년 후에는 또 와요. 이런 구간이 또 오는데,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 투자를 이어갈 때 버텨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과거 데이터를 보는 거죠. 자, 우리가 흔히 볼 때 파생상품이라는, 이제 보면 한국은 파생상품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에요. 자, 이 파생상품이라든가의 리스크는 뭐냐면, 리스크 해지가 안 돼요. 이게 불가능하다. 이게 가능하면, 예를 들어서 가능한 거는 지금 3억이 있어요. 돈이 3억이 있어요. 3억 있으면 깡통을 당연히 해소할 수 있는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고, 3천부터 이제 계좌가 파지잖아요. 이제 선물 계좌 같은 경우는 한 3천부터 파진다고 하면 1,500에서 3천부터 파질 거예요. 그러면은 잠깐만, 1,500이었나? ELW가 1,500이고 선물 옵션은 3,000. 아무튼간 이렇게 파지면, 이게 보면 내가 3억을 쥐고 있는데 계좌를 3천만원짜리만 만드는 거야. 그래갖고 3천만원에 대한 이 메우면서 내 이 여유자금이 90%가 있으니까, 3천을 만들면 90%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관리를 하면서 해본다 그러면 해볼 수 있겠죠. 그렇지 않고 내가 3천만원 갖고 있는데 3천만원 파생상품에 대한 매매를 한다, 이런 것들은 리스크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도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마이너스 70% 볼 때도 있고 상장 폐지가 될 때도 있어요. 그리고 100% 수익을 낼 때도 있고 500% 수익을 낼 때도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계속 자산이 이제 성장해가는 과정을 만들어가는 게 저는 이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자, 상장 폐지되는 이런 경우의 수를 작게 만들고 이런 경우의 수를 키워갈 수 있으면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점점 자산은 불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겠죠. 근데 이럴 때 항상 사람들이 왜곡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곡. 전체가 다 무너질 때, 시장이 대외적인 리스크, 정책적인 거라든가 무슨 대외적인 뭐 전쟁이라든가 뭐 대외적인 리스크, 이런 부분들이 불안 요인을 만들어가지 않으면 항상 순환매가 돌아요. 그러니까 상승을 할 때는 이 순환매라는 게 왜 도는지를 알아야 돼요. 요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또 영상에서 한번 다뤄볼 건데, 순환매라는 거는 비싸고 싸고, 그러니까 비싸다 생각이 되면, 누군가 이 주식이 지금 많이 올랐고 비싸다 생각이 되면 여기에서 이제 매도 압력이 세지고, 이 매도를 한 돈은 다시 이제 싼 쪽으로 옮겨가고, 이런 부분들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게 순환매라는 게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전체적으로 다 상승을 하는 거죠. 거기에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 장기로 볼 때 다 오르는데, 그러니까 망하지 않는 전제가 있죠. 항상 전제, 망하지 않는. 언젠가는 망하겠죠. 기업이라는 거는 뭐 100년이 될 수도 있고 200년이 될 수도 있고 무슨 몇십 년 후에도 망할 수 있고, 언젠가는 망할 텐데, 망하지 않는 기간 내에서 결국은 다 오릅니다. 장기적으로. 그거는 이제 경제라는 게 계속 성장을 하기 때문에 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드는 거고, 오르는데 더 오르는 거, 기간값에 따라서 더 오르는 거, 덜 오르는 거,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덜 오르는 거를 내가 가지고 있다 그래갖고 투자 실패가 아니고 더 오르는 걸 갖고 있다 그래갖고 투자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반복적으로 운이 작용해서 입혀지고 내 분석이라든가 모든 것들도 내가 판단 미스를 할 수도 있고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도 있고 이 결과값을 놓고 논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잡아내는 건 항상 운이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거를 이제 뭐 수학적으로나 뭘로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왜곡이라는 게 오면 전체가 다 빠지기 때문에 결국은 계좌는 항상 내가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러면 계좌는 마이너스 중인 구간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구간을 한번 벗어나면 전체적으로 다 상승을 하기 때문에 덜 오르는 걸 갖고 있고 더 오르는 걸 갖고 있다 그래도 결국은 플러스가 한번 확대가 되고요. 영원히 이제 손실이 불가능한 구간에 오는 게 이제 더블이에요, 더블. 그러니까 2배, 곱하기 2배. 내 자산이 곱하기 2배가 되면 여기에서부터는 이제 관리가 들어가야 돼요. 이 관리라는 게 들어가면 영원히 이제 손실인 구간은 아무리 시장이 폭락하고 무너진다 그래도 오지 않는 그런 구간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내용도 다음에 또 이제 영상을 한번 다뤄볼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고 내가 이제 투자를 해가면서 지금 구간이 어떤 구간이다 이런 걸 판단을 하고 우리가 하려면 예를 들어서 구간 지금 이거를 판단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분석적인 방법은 싸다 비싸다 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게 주식이 올라가고 있는 중에도 어떤 주식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중에도 여기에서 사서 이게 만약에 100%다 바닥에서부터 어느 정도 올라왔는데 이게 기업 가치가 지금 이제 뭐 재무제표라든가 뭐 여러 가지 보겠죠. 이런 거 뭐 PBR 보고 PER 보고 뭐 여러 가지 성장률이라든가 이런 걸 다 분석을 해봤는데 이게 리스크하다는 구간이 내가 리스크를 감당할 수 없는 구간이다 이게 나오면 이런 기간값이 굉장히 오래 걸릴 거다. 저 같은 경우는 한 3년을 봅니다. 기준으로 한 3년을 봐요. 그래서 이 3년 안에 이게 내가 매수한 구간에서 수익 구간까지 돌리지 못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 구간이 보면 파동이 이렇게 있을 때 파동이 이렇게 가면서 여기에서도 항상 이렇게 파동이 있는 거고 여기에서도 이렇게 파동이 있는 거예요. 올라가고 내려가는 데도 파동이 있고 이게 여기에서 더 빠졌다가 이제 올라갈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이게 뭐 덜 빠졌다가 올라갈 때도 있고 이렇죠. 그럼 이런 파동이 있을 때 저는 항상 이런 구간에서는 매수를 하지 않아요. 요런 구간에서 이제 매수를 합니다. 이렇게 있고 이게 이렇게 파동값이 있으면 내가 판단을 했을 때 요런 구간에서 이제 매수를 하죠. 이런 구간이라고 내가 판단이 되는 구간에서만 매수를 해요. 요 구간에서 매수를 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요 구간이라 그래갖고 샀는데 이게 이 구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자리부터 이렇게 되돌려 버리면 이 구간이 이 구간이 되는 거잖아. 근데 요 구간이나 요 구간이나 요 구간에서 사면 이게 이제 되돌려서 꺾일 때 이 자리에서 꺾일 수도 있고 이 자리에서 꺾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중에는 저는 절대 편입을 하지 않아요. 항상 이 눌림이 있는 이런 자리에서만 이제 편입을 합니다. 이건 저만의 기준인 거죠. 이건 사람들마다 다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보면 20년 동안 지금 가장 많이 오른 종목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제 액면 분할해서 5만원이니까 지금 기준으로 보면 뭐 1000원 뭐 여기서 5만원까지 온 거예요. 1000원에서 온 게 아니고 이게 IMF 이전에는 더 쌌으니까 뭐 200원 뭐 이렇게 됐겠어요. 200원 300원 200원 300원에서 요렇게까지 온 거고 자 차트로 봤을 때 IMF 때부터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고요. 삼성전자도 과거에 보면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70%까지 빠졌던 구간들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그 많이 오른 종목을 하나를 살펴보자고요. 그러면서 그 과거부터 되짚어 가면서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구간이 그 구간이 맞는지를 이제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자, 살펴보겠습니다. IMF 이후에 584%가 올랐어요. 삼성전자가. 단기적으로 뭐 1년 반 동안 584%가 올랐죠. 이때가 이제 1998년도예요.
자, IMF 폭락 오면서 이제 뭐 닷컴버블 빠지고 뭐 작살 난 다음에 1998년도부터 이렇게 많이 올랐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많이 오른 만큼 이렇게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빠지는 거예요. 마이너스 64%가 빠졌단 말이에요. 이때가 2000년도예요. 우리가 과거를 돌아볼 때 제가 생각했을 때 2001년부터 이제 금리 인상이 시작이 됐어요. 자, 2001년도에 금리 인상이 이제 시작이 됐을 때가 이게 금리 수준이 얼마였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내가 이때는 관심도 없고 내가 주식 투자를 뭐 그렇게 할 때도 아니었고 내가 뭐 중학생 때니까 이런 것들을 몰랐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이제 되짚어서 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이 시작된 게 2004년도부터란 말이에요. 폭등이 이제 나왔는데 이런 구간에서 2001년도가 지금이라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정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2001년도를 지금이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자, 저는 이제 금리 수준이 1%대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낮아질 수가 없다. 그리고 결국은 2008년도에 금리가 얼마까지 갔어요? 제가 알기로는 7, 8%까지 갔거든요. 금리가. 이때 당시에 이제 금리 인상 시작할 때는 뭐 1, 2%나 되지 않았겠어요? 1, 2%나 뭐 3, 4%나 됐겠지 뭐. 그래서 보통 금리가 오를 때도 한 2배까지는 오른다고. 그 이후에 이제 이 리스크 요인이 금리가 이게 2배가 오르면은 부동산이 압력을 받아요. 지금 이제 뭐 부채를 이제 한 개 가구가 200 지금 1,500조 중에 200조라 그러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 사이클은 항상 보면은 금리가 한 2배 정도 오르면 이 리스크 요인이 생기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과거에도 이게 뭐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이자랑 원리금을 이제 상환을 해서 70만원에서 120만원 뭐 내는 가구가 있다. 이런 가구가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금리가 2배가 되면 이제 뭐 140만원에서 240만원을 내야 되겠죠. 이자랑 원리금이랑 해서. 그런데 이제 변동금리니까요, 다 대출은.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내야 되는데 이거를 또 이제 바꿀 수가 있어요. 자, 뭐 이자만 내는 걸로. 내가 지금 이렇게 하면 망하겠어. 이거 집도 이제 뭐 내가 일단 살아야 되니까 이자만 내는 걸로 해서 다시 이제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은행을 다른 쪽으로. 그래갖고 1금융에서 안 되면 2금융으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자 좀 더 주고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서 어떻게든지 유지를 하겠죠. 유지. 이 유지를 하다가 유지를 못하는 구간이 나오게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에서 잘린다든가 뭐 여러가지 대외적인 환경이 안 좋아지면 유지를 못하는 구간이 나오게 되면 나는 부채로 자산을 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놔야 돼요. 이게 이제 은행에서 이제 경매로 넘어가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길거리에 나앉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 인건비가 예를 들어서 기준 인건비가 1만원이어도 5천원만 줘도 사람들이 다 가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결국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어떻게 완전하게 제재를 할 수 있느냐? 불가능해요,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여러가지 정책 요인으로 인해서도 그렇고 항상 시장에는 이런 리스크라는 게 항상 온다. 이런 리스크라는 게 항상 오는데 이 리스크는 버블이 무너지면서 온다는 거죠. 그럼 지금 우리가 지금 봤을 때 내가 이제 뭐 삼성전자 이 얘기를 하다 갑자기 이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 방송을 내가 항상 하다 보면은 하고 싶은 얘기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요. 이 버블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는 이 버블의 끝자락은 아무도 알지 못해요. 더 이상 돈이 안 들어가는 자리가 끝자락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다 들어가서 더 이상 들어갈 돈이 없다던가 무언가 이제 그럴 때가 이제 끝자락이라는 거예요. 지금 부동산을 제가 이제 굉장히 리스크하다고 보는 이유는 더 이상 살 사람이 없어요. 젊은 층들은 포기예요, 포기. 뭐 20대, 30대, 10대부터 20대, 30대는 집 사는 거는 불가능해요. 평생 내가 이거를 내 집으로 사는 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조건 월세 삽니다. 이거를 빚을 최대한 져갖고 사는 사람들은
제 친구들 중에도 있는데 정상이 아니라고 전 생각해요. 그러니까 포기하는 게 맞는 거고요. 당연한 거예요. 그럼 기존에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만 이제 폭탄 돌리기를 하는 거죠, 이제. 얘가 샀다, 얘가 더 비싸게 샀다, 더 싸게 샀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다 이제 더 이상 사는 사람이 없어지면, 이제, 터지는 거죠. 그래서 버블이 어떻게 메워질 거냐. 자, 집이 이게 터지고 뭐하고 하면 이제 분양도 안 나가고 뭐하고 하니까 건물도 이제 덜 짓겠죠. 뭐 여러 가지가 하면서, 이제, 전체 시장이 안 좋아지는 구간들이 만들어지고, 건설업이라든가 제조업 같은 경우는 지금 기반이, 우리나라의 기반이 돼 있는 것들이 제조업이라든가 그런 구간들이기 때문에 그 변혁기가 계속 온단 말이에요. 지금 뭐 군산공장 망하고, 무슨 뭐 조선소 같은 경우도 보세요. 조선 같은 경우도, 최악을 지나니까 지금 이제 다시 2년 후, 3년 후에는, 이거는 앞으로 성장을 한다는 게 아니고, 최악을 지났기 때문에 이제 구조 조정되고 뭐가 됐기 때문에 이익이 높아지는 구간이 2년에서 4년은 만들어질 거다. 그렇게 조금씩 이제 쇠퇴를 하겠죠. 결국은 제조업이라든가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직업들은. 왜? 앞으로는 로봇이 인간에 대한 뭐 이런 것들을 대체할 거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나올 때마다 끊임없이 계속 리스크는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크 구간은 이거는 항상 기회라는 거예요. 항상 기회. 이 리스크가 크면 클수록 망하는 기업들도 많이 나오고, 가게도 많이 나오고, 뭐 국가도, IMF, 뭐 이런 거 지금 터키나 아르헨티나 같은 데는 망한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과거 1998년도에 망했었잖아요. 그런 망하는 구간들은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관리를 인간이기 때문에 하지 못해서 그런 리스크가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 지금 밥을 3끼 먹는데 우리가 한 끼 먹어도 죽지 않고 살아요. 그런데 3끼 먹을 수 있는데, 지금 당장 3끼 먹을 수 있는데, 야, 한 끼만 먹고 지금 버티자. 요건 사실 인간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거죠. 계속 3끼 먹다가 어쩔 수 없이 한 끼만 먹어야 되는 구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항상 기회라는 거죠. 무역 분쟁도 지금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이제 미리 선반영을 하고 있는 거고, 이게 선반영이 안 되고 무역 분쟁이 만약에 버블 구간에서 이렇게 갑자기 터졌다 그러면 굉장히 낙폭이 더 크겠죠. 근데 버블이 없는 구간에서 우리가 가치라는 걸 항상 분석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지금 가치보다 싼 구간에서 이게 터지는 거는 이게 별게 아니라는 거예요. 버블인 구간에서 터지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우리 회원분들한테도 5월 달에 이제 자신있게 다 채울 수 있었던 부분들이 뭐냐면, 지금 버블이 아니라는 판단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가치라는 거를 내 나름의 분석법대로 분석을 하고, 많은 데이터들을 찾아보고 해서 이게 버블을 키우게 되면 요 구간이 언제가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베팅을 해야 된다. 지금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베팅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부터 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IMF 이후에 584% 상승을 했다가 마이너스 64%가 빠졌어요. 이게 상승폭이 그만큼 컸기 때문에 많이 빠지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버슈팅이 이만큼 나왔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 200%만 예를 들어서 성장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자, 이 성장을 반영을 하는 걸 100%, 200%만 했으면 여기서 20, 30% 조정으로 끝났겠죠. 결국은 바닥을 여기서 잡았다고 치면, 자, 성장을 요만큼만 반영을 했어요, 주가가. 그랬으면 20, 30%로 끝났다고요, 조정이. 조정이 20, 30% 끝났을 텐데, 여기서 버블을 이만큼 확대를 해놨기 때문에 무너질 때 20, 30% 조정받을 게 뭐 60%, 70% 조정을 받는 거라고. 그럼 이거를 이제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때요? 이때부터는 적극적으로 팔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때부터는 싸다고 생각되니까 적극적으로 사겠죠. 이게 결국은 2,500원까지 빠졌어요. 자, 마이너스 64%까지 빠지는데 이 바닥에 산다는 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이건 여러 가지 기간값이라든가 심리 뭐 이런저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하는 건데, 싸다고 생각하는 구간부터는 싸면 결국은 기간이 입혀지면 이익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2,500원까지 빠졌어요. 근데 내가 분석을 했을 때 가치값이 4,000원이야. 버블이 있다가 버블이 무너지는 과정에서 4,000원 미만부터 샀어. 4,000원부터 내가 샀어. 그러면 이게 투자가 이때 보면 4,000원에서 2,500원을 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0% 나오잖아요.
이렇게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0% 이렇게 돼 있다 그래갖고 이게 손실이냐 이거죠. 왜? 나는 이 가치 반영이 될 때까지 갖고 있다가 나중에 팔 건데. 지금 구간이 그만큼 사람들이 심리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우리가 투자자들이 심리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많이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기회인 거예요. 언제 사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걸 언제 사느냐, 언제 사야 하냐. 이 하락이 멈추는 걸 보고 산다는데 이 하락이 멈추는 게 어딘지 어떻게 알아요? 이게 멈추고 되돌렸을 때 이 되돌림 구간이 어디에서 사야 되는지 어떻게 아냐고. 지금 안 사면 추격 매수인 거예요. 항상 이런 구간에서, 이렇게 밸류가 싸져 있는 구간에서는 그냥 보이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 거지. 그러다 보면 운이 좋은 사람들은 완전 바닥을 잡을 때가 있고, 운이 안 좋은 사람들은 무릎을 잡고 조금 덜 먹는 거예요. 운이 아주 좋은 사람이죠. 이건 1,000원을 타고 난 거예요. 2,500원에 사는 사람들은. 4,000원 미만 구간에서 이렇게 산 사람들은 이거는 제대로 된 투자값을 보고 투자를 했으니까 기다리면 되는 거라고. 지금 당장 마이너스 30% 50% 이런 손실이라는 게 계좌에 찍히는 손실, 이게 없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단기적으로 이게 과하게 빠지면 이런 손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이때 더 사면 되죠. 여력이 없는 사람들은 기존에 사놨던 거 가지고 기다리면 된다고. 그래서 제가 6월달 이후부터는 그 이유가 그거예요. 제가 판단했을 때 이 정도 구간인 거예요. 이 4,000원 이 정도 구간이 이제 이때가 5월달이었고 6월달에는 이거보다 낮은 구간이었던 거지. 내가 판단했을 때 한 3,500원, 2,000, 뭐 3,500원, 뭐 3,000원 이렇게 되는 구간이었던 거라고. 3,000원에서 2,500원까지 빠진다 그래도 이것도 18%예요. 그쵸? 이 자리에서 되돌릴지 이 밑에서 되돌릴지는 그 누구도 신이 아니면 알 수 없다고. 이 내가 산 시점에서 이게 싼 구간이고 내가 투자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이유가 훼손되기 전까지는 보유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언제까지? 수익이 어느 정도 만들어질 때까지. 단기라는 게 타이밍을 잡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불확실성이 커요. 그래서 이거를 할 수는 있는데 투자를 처음 배우는 사람들은 이걸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건 전부 운에 의해서 작용되는 겁니다. 트레이더들 성공한 사람들, 과거에 성공한 사람들, 그때 시기를 잘 만나서 이런 운이 작용해서 그런 게 이제 먹히는 시절이 왔었던 거고, 그 시절에 그거를 직업으로 삼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운이 좋아서 만들어낸 거죠. 근데 투자는 그 운에 우리가 좌지우지 되게끔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산을 끊임없이 사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자는 거예요. 지금 구간이 요런 구간이다. 지금 구간이 6월부터 9월 때까지 지금 구간이 요런 구간인데 이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자는 거예요. 자, 삼성전자도 과거에 이렇게 60% 빠졌던 시절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거를 보면 이때 3,000원이에요. 지금 얼마예요? 5만원이잖아요. 이때부터 14배가 올랐는데 이 14배 동안에는 이 30% 50% 이 파동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은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싼 구간만 잡아서 사서 기다렸다가 조금 높아지는 구간, 지금 현재 가치라는 걸 항상 봐서 여기에 이제 미래 가치를 대입을 하는 거잖아요. 이 분석상에서 현재 가치보다 너무 많이 올라와서 이 미래 가치를 과하게 반영했다 하면은 팔고 가는 거고, 이 가치보다 당연히 지금 더 싸다 싶으면 사고 가는 거고, 그 두 가지인 거예요. 그러면 팔 때는 항상 이게 내 판단이 미스가 있지 않은 이상에서는 항상 수익 중일 때 매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기준이 없다 그러면 주식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말 그대로. 자, 삼성전자가 64% 빠진 후에 이 당장 보면 이래요. 야, 이건 몰라.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겠다. 굉장히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지나고 보면은 그런 자리에서는 이제 항상 되돌림을 준단 말이에요. 자, 내가 샀던 자리까지 왔다가 이제 뭐 내가 샀던 자리에서 뭐 약수익까지 왔다가 결국은 또 무너지는데, 요 구간에서는 이제 대응을 해줘도 되는 거고 대응을 안 해줘도 된단 말이에요. 이 밑에서 사게 되면 보통